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국의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한미 간 한치의 흔들림 없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국군 수도사단 17년대 소속으로 참전했다가 전사한 고 조영환 하사가 신원 확인을 거쳐 66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북한에서 애니메이션을 그리다 탈북해 인기 웹툰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최성국 씨를 만났습니다. 탈북에서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웹툰을 그리기까지 좌충우돌 남한 정착기를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황 대행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는 물론 대외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만큼 양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다경 기자가 전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 행정부 교체기를 틈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럴 때일수록 한미 간 한치의 흔들림 없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행은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 또 과거에 미 행정부 교체기에 실제 도발을 감행한 전례가 있음을 지적한 후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떤 형태의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군과 관련 기관에 주문했습니다. 황 대행은 또 트럼프 정부의 출범으로 제기될 수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해 상황별 대응 방안을 준비해 한미 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6일 한미 고위급 정책 협의를 추진하고 트럼프 행정부 실무진과 싱크탱크 등을 활용한 소통과 정책 조율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한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황 대행은 상생과 양보의 미덕으로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 6.25 전쟁에 참전해 전사한 국군 전사자 고 조영환 하사의 유해가 66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2000년 유해 발굴 사업을 시작한 뒤 118번째이며 올해에는 첫 귀환 행사입니다. 이용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국의 영웅 고 하사 조영환님의 귀환 행사를 거행하겠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17일 고 조영환 하사의 전사자 친원 확인 통지서와 위로패 등을 딸 조규순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고 조영환 하사는 수도사단 17연대 소속으로 지난 1950년 8월 포항 일대에서 북한군 12사단과 교전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 하사의 유해는 2009년 3월 경북 포항 기북면 무명 380고지에서 야전삽과 수통 등의 유품과 함께 발견됐습니다. 유해가 발견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이제야 가족의 품에 전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유가족분들이 어디 계신지 저희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역추적해가지고 확인 결과 친동생과 친딸이 살아 계신 걸 알고 작년 5월부터 추적해서 유가족 DNA 시료를 채취한. 국유단은 이미 확보된 유전자 비교 분석을 통해선 찾지 못했지만 전사자 명단을 근거로 수소문한 결과 유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가족들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진짜 수고들 많이 하셨죠. 이걸 찾으시느냐보다. 진짜 감사하죠. 저희 아버지 이걸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유가족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유해만 12만 4천여 위. 창설 10주년을 맞은 유해발굴 감식단은 각오가 새롭습니다. 12만 4천여 분의 호국의 영웅들이 아직도 이름 모를 사냐에 또 홀로 계십니다. 65년 동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의 품으로 또 조국의 품으로 모시는 그런 일을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일을 이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신원이 확인된 고 조영환 하사의 유해는 유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추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용석입니다. 국방부가 발간한 2016 국방백서는 지난 4년간의 국방정책과 향후 정책 방향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에서는 분야별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병역문화 혁신과 복지 증진 등 군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소개해드립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2016 국방백서는 장병들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도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는 복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병무청 심리검사와 병역판정검사 체계를 개선하고 전문 상담관 제도와 그린캠프 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병 인권 보장을 위한 인권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격오지 부대에 독서 카페를 설치하는 등 인성 함양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의 봉급을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올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특수제 근무 수당도 인상하고 있습니다. 군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수립해 국방 의료 체계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장병 대상 백신 접종을 확대해 군내 감염병 발생이 현저히 감소했으며 2등병 건강상담과 상병 건강검진제도 도입으로 질병의 조기 진단과 치료가 수월해졌습니다. 응급 환자 후송을 전담하는 항공대를 창설하고 격오지 근무 장병이 언제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원격 진료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공무 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직업군인이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재발한 경우에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군인연금법을 개정했습니다. 전역 예정장병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해 체계적인 교육과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예비군 훈련 제도를 개선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 축소하는 등 규제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심 지역에 위치한 군공항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고 대구, 광주, 수원 등의 군공항 이전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신병 양성의 전문가 훈련 부사관 그 두 번째 시간. 명예로운 훈련 부사관이 되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훈련병들의 담임교사로 불리는 만큼 최정예 부사관에서 선발하고 있어 그 조건도 까다롭다고 합니다. 강경일 상사가 전합니다. 우리가 교범이고 우리가 가르친다라는 구호를 바탕으로 신병 양성 중심에 서 있는 육군 훈련부사관. 훈련병들의 담임 선생님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선발 기준도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부사관들의 능력으로 통해서 그 새로 오는 구성원들이 막연한 두려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이 인원들이 자기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우리 훈련부사관의 역할이 중요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부사관은 올바른 인성과 확고한 국가관을 바탕으로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네 가지 부분은 첫 번째, 5대 군기 문란자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해 계급에서 1개 이상 경미한 경징계자는 또 마찬가지 지원이 불가능하고, 그다음 근무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자, 그리고 간부 체격관리 BMI 치수의 불합격자들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고 까다로운 선발 과정을 거쳐 훈련부사관이 된 교관들은 훈련병들의 담임 선생님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팔꿈치를 훈련병이 하게 되면은 팔꿈치가 떨어져 있는데 이 상태에서 쏘게 되면 지금 유동이 많이 심하게 된다. 그래서 팔꿈치를 딱 지면에 붙이고. 훈련병들에게 때로는 아버지와 같은 자상함도 필요합니다. 목도신 어디 있어? 목도신 안에 있습니다. 자신 있어? 네, 자신 있습니다. 그 인원들이 야전에 가서 제 몫을 다할 수 있는 전투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부사관 임무 수행의 최우선 목표는 최정예 전투요원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각급 부대에서 열심히 임무 수행하고 있는 선후배 훈련부사관들이 있는데 제가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수상하게 된 계기는 올바른 인성을 갖춘 강한 용사 육성을 모토로 하는 최정예 훈련병을 양성하는 것에 노력을 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사관 후보생들에게 훈련부사관의 모든 행동은 그 자체가 배움의 롤모델입니다. 후보생이 잘 이야기했듯이 조사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즉시 행정보호관님한테 보고를 해서 조치를 취해주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범이고 우리가 가르치다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아직까지 계속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서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말하는 이런 언행들이 후보생들이 똑같이 따라한다. 그리고 닮아간다는 생각으로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그리고 항상 모범이 될 수 있게 임무 수행을 했습니다. 엄격하고 까다로운 선발 조건만큼이나 자부심이 강한 훈련부사관.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보다는 진정한 자부심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 훈련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정한 훈련부사관이 탄생하기까지 험난한 훈련 과정의 모습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북한의 조선 4.16 만화영화 촬영소에서 애니메이션을 그리던 한 남성이 한국으로 넘어와 인기 웹툰 작가가 됐습니다. 바로 탈북민의 좌충우돌 남한 정착기, 노동신문을 그린 최성국 작가의 이야기인데요. 북한에서 처음 남한에 관심을 갖고 탈북 후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웹툰을 그리기까지 이혜인 중위가 만나고 왔습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 웹툰 노동신문. 탈북민들이 남한에서 문화와 언어 차이로 겪는 해프닝들을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남녀 사이의 친구라는 말을 연인이란 뜻으로 오해해 만난 지 5일 만에 청혼을 했던 작가 본인의 경험담도 들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벌써 탈북 7년 차인 최성국 작가. 어릴 적부터 그림에 소질이 있었던 그는 북한에서 평양미술대학 졸업 후 조선 4.16 만화영화 촬영소에서 애니메이션을 그렸습니다. 프랑스인지 대리인지 여기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네 이 돈 어디서 났냐고 하니까 자기네 그냥 월급이다 그냥 이러는 거예요. 북한은 사회주의니까 월급으로 뭐 밥 한 끼도 안 돼요. 그때부터 이렇게 참 한국의 자본주의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중국과 라오스, 태국을 거쳐 2010년 10월 대한민국 땅을 밟은 최 작가. 프로그램 개발자의 대북방송 기자, 안보 강사까지 다양한 일을 해오며 느낀 한국 사람들의 인식이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오해가 많은 거예요. 한국에서 통일 딱 해야 되냐. 통일되면 북한 주민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이 그냥 마음이 그래서가 아니라 북한을 너무 모르고 있더라고요. 뭔가 문화가 서로 격차가 있구나. 공감 좀 시켜보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먼저 남한의 문화를 익혀야겠다고 생각한 그는 한국의 TV 예능 프로그램들을 섭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북한의 문화와 실상을 한국인의 유머 코드에 맞게 풀어낸 노동신문.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100만 조회수를 훌쩍 넘기며 매회 독자들의 댓글 참여도 활발합니다. 북한이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민심이. 그래서 어느 땐가는 남북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가까워질 것 같고, 근데 이때 가운데서 확실하게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저는 그냥 두서없이 긴 생각 안 하고 그건 바로 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 콘텐츠로 서로 간의 그 다름을 좁히고, 그래서 그 통일된 한반도에 크게 좀 이바지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그게 타고난 사명인 것 같아요. 나는 대한국인이라는 제목으로 국방일보에서도 매주 금요일 연재되고 있는 그의 웹툰. 국군 장병들이 자신의 만화를 본다는 사실이 참 놀랍고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국군이 국방을 튼튼히 지켜주니까 그래도 이런 탈북자들이 와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마련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추운 날에 집 떠나서 고생도 참 많으시고요. 제 만화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국방뉴스 이혜인입니다. 국방일보로 보는 병영 소식입니다. 1월 17일자 국방일보입니다. 3면 기사부터 보시죠. 육군이 한국과학기술원과 함께 군간부 자녀들을 위한 과학 캠프를 진행했는데요. 1기 캠프는 88명이 참가했고요. 2기 캠프는 124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과학 특강과 실험, 실습 등으로
창의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게 됩니다. 육군은 전후반 각지의 군 자녀들이 더욱 유익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카이스트와 함께 노력할 계획입니다. 사면으로 넘어가 보시죠. 금연은 혼자 실천하기엔 너무 힘든 싸움이죠. 흡연자분들 공감하십니까? 육군 34단 보급수송대대가 전우와 함께 담배를 끊겠다는 의지로 금연 다짐식을 했는데요. 흡연자 전체가 동참했다고 합니다. 힘든 순간마다 담배 대신 전우와 소통하며 이겨내자는 아주 건강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네요. 부대원 여러분, 금연 성공, 파이팅입니다. 이번엔 육면입니다. 해군 교육사령부가 최근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정문 주변의 낡은 담장과 시설물 등을 철거해 공간을 넓혔고요. 대형 조형물과 포토존 담장 등 정문 양편이 창조적 아이디어로 꾸며졌습니다. 또 결사항쟁의 역사가 서린 긴 돈대가 연병장에 펼쳐져 있는데요. 해군의 출발점인 교육사에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8면 기사인데요. 공군공중전투사령부가 인근의 애생보육원을 방문해 나눔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보육원생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대청소와 창고 정리 등 일손을 돕기도 하고요. 빈곤 취약계층 지원시설엔 성금도 전달했습니다. 부대는 이웃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기쁨으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국방일보로 보는 병영 소식이었습니다. 방산인 시간. 오늘은 M+FNC 재화사업본부를 취재했습니다. 29년 동안 군 장병들이 신는 전투화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곳인데요. 최근엔 첨단 기술이 부과된 기능성 전투화를 보급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시 대덕구에 위치한 M+FNC 재화사업본부입니다. 1988년부터 지금까지 29년 동안 보급한 군장병 전투화는 1,500만 켤레. 벽면에 전시된 각양각색의 전투화를 통해 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제품 개발 실적을 살펴보니 2004년엔 방수와 투습이 가능한 가죽 소재 봉합식 전투화를, 2008년엔 군장병의 발 모양을 접목한 접착식 전투화를 개발했습니다. 2011년부터는 기능성 전투화를 트랙스타와 공동 개발해 18만여 켤레를 전군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재봉과 재단, 재화공정 등 각 분야 기능공들은 전투화를 최고의 명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생산 현장 직원 70% 이상이 20년 이상 장기 군속한 장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능성 전투화를 보다 더 좋은 품질로 생산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전투화 한 켤레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부품은 90개. 특히 내피는 방수와 투습이 우수한 원단인 고어텍스를, 외피는 악조건에서도 쾌적한 발을 유지하는 가죽과 원단이 사용됩니다. 온도 70도, 습도 90%의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도 기능을 발휘하고 특히 산악 지형에서의 접지력을 강화했습니다. 병사들이 신었을 때 첫째 편안해야 되고 두 번째 안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접목시킨 신발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습도와 마모도들을 기준치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생산을 해내고 있고, 특히 신발을 만들 때 사용되는 발의 모양을 다양화한 게 특징입니다. 기존엔 한 치수당 한 가지 전투화가 전부. 지금은 발의 크기와 모양, 볼 넓이에 맞춰 한 치수당 4가지 전투화를 생산합니다. 걷고 뛰고 올라도 발가락 물집이나 뒤꿈치 까짐은 기존보다 훨씬 줄어들었다는 설명입니다. 전투화 안의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스마트 전투화도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회사는 전투화 선도 업체로 전투력 극대화와 장병 만족도 향상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현재 개발 중인 최첨단 스마트 전투화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신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M+FNC 재화사업본부. 60만 신세대 군장병의 발을 책임지기 위해 다양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국방뉴스는 매주 전후방 각급 부대에서
국토 방위 임무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이 가족과 친구, 국민들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군 1여단과 육군 25사단 장병들이 사랑하는 부모님과 여자친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필생! 저는 공군 제2방공 유도탄 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으뜸병사 병장 신호용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비록 이번 설날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저는 항상 부모님 곁에 있다는 생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에는 잘 몰랐던 부모님의 사랑, 이젠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 사랑합니다. 필생! 엄마, 아빠, 안녕. 나 승훈이야. 2017년이 왔는데 작년에 못했더니 올해 다 하길 바라고, 이번 설날에는 못 갈 것 같지만 1년도 남지 않은 군생을 무사히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갈게. 새해 복 많이 받아. 엄마, 아빠, 나 장난꾸러기 태우야. 밖에 있을 때는 장난도 많이 치고 철도 없었는데 군대 와보니까 생각이 조금은 변하는 것 같더라고. 엄마, 아빠가 바라는 점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뤄가고, 휴가 가면은 좀 더 철든 모습 보여주고 효도할게. 엄마, 아빠 사랑해. 진아, 안녕. 나 민국이야. 이렇게 군생활하면서 꼭 한번 영상편지 남겨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남기게 되니까 좋고, 지금까지 군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기쁜 일도 있었는데 이렇게 군생활 지금까지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지낼 수 있었던 점은 다 진아가 있어서지 않을까 싶고, 지금처럼 해오던 대로 아무 사고 없이 속상이지 않고 이쁘게 잘 사귀어서 내가 꽃신 꼭 심겨줄게. 다음 주 휴가인데 다음 주 휴가 때 봅시다. 사랑합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또다시 독도를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이 같은 부질없는 주장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일본은 오히려 국제법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땅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